안녕하세요, 설정DJ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제품 도면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도면은 뿌라게뜨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뿌라게뜨를 센서 뿌라게뜨라는 형태로 사용도 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 이런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품들에 대한 형상들, 좀 간단합니다, 그렇죠? 형상들에 대한 이런 도면들을 좀 한번 그려보고 어떤 형태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에 보시면은 자, 형태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우측 면도를 보니까 형태가 L자에 뒤집혀진 L자 모양이죠, 대칭으로. 그리고 왼쪽 정면도를 보니까 자, 이 L자가 어떻게 길이가 43이라는 폭으로 그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여러분들 얼굴 쪽으로 43mm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간단하죠, 형태가. 위쪽에는 또 이 형태에서 위에서 봤을 때 이 구멍들에 대한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표현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도면도 한번 그려보고요. 간단하기 때문에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고 그리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설계를 하시면은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도면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도면에 대한 예제에 대한 영상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대부분 이제 영상들의 이런 도면들이 아마 실무에서 좀 사용되는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형태가 바뀔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꼭 고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높이라든지, 그렇죠? 높이라든지 폭이 43이라는 이 치수가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멍들이 여러 개 더 있을 수가 있죠. 19파이에 대한 홀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구멍도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형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파이에 대한 지름에 대한 크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형태에 대한 도면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도면들이 있는데 제가 제 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제가 자료들을 가져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도면들도 제가 PDF로 만들어서 그 링크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면들을 가져가시면 돼요. 자, 우선 이 도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도면을 제가 옆으로 잠깐 옮길게요. 옮겨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면은 어떤 형태인지 좀 이해가 오시나요? 자, 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투상이 안 된다 그러면 도면을 볼 줄 모르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필요한 참고 도면이 있는데 투상이 안 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격증 시험을 치고 할 때는 그렇게 3D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보편화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그랬던 도면들이 대부분이 2D입니다. 그렇죠? 2D로 그린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한 7, 80%그 이상이 아마 2D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도면을 접하게 되는 도면들에 대한 부분도 3D도 있겠지만은 2D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투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형태 도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형상이 대충 보이시나요? 자, 정면도를 보고 뭐 평면도, 우측면도를 봤을 때 자, 우측면도에 보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L자가 대칭인 형태로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정면도에서 왼쪽의 정면도에서는 자, 43mm라는 폭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우측면도, 그렇죠? 우측면도에서 여러분들 얼굴 쪽으로 이 L자의 형태가 43mm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돌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쪽도 동일하게 이 폭은 치수가 없지만은 43mm라는 폭을 가져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정면도 또는 우측면도를 위쪽으로 봤을 때에 대한 이런
홀이 두 개가 있네요. 6.6이라는 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형태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형태가 대충 L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구멍이 나 있고, 그렇죠? 위쪽에서 봤을 때는 이 바닥면에 구멍이 두 개가 있다는 걸 형태로 대충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도면을 우선 먼저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나서 제가 등각 투영이라는 기능으로 제가 입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라인은 그렇죠? 이 라인을 먼저 그려볼게요. 폭이 43mm입니다. 라인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라인을 아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옵셋 명령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43mm에 대한 선을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또는 카피 명령어, 복사하기 명령어로 43mm만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옮겨서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옵셋 명령어를 쓸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카피 명령어 있죠. 카피 명령어, 복사하기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옵셋을 하셔도 됩니다. 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고, 그렇죠? 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거리값을 입력하면 되죠. 43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선을 선택하고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서 저는 왼쪽으로 옮겨 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지수를 확인을 해보면 43mm만큼, 그죠? 옵셋이 됩니다. 또는 저 같은 경우는 C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자, 아무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를 찍어도 상관없고, 그죠? 오른쪽을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객체를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자, 아무렇게나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서 4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라인이, 그렇죠? 이 치수에 대한 간격이 43mm만큼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인 명령으로 다시 밑에 쪽에 라인을 그리고요. 아무렇게나 그립니다. 그러면은 자, 이 밑에 대한, 그렇죠? 이 밑에 대한 선을 그린 거죠. 제가 이 선이 이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요. 자, 객체를 선택하고 자르셔도 되고, 그렇죠? 경계점을 선택하고 자르셔도 되고, 또는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 항상 경계를 입력하고 경계를 선택하고 저는 자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이렇게 자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43에 대한 선이 그려지고, 그렇죠? 자,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그렇죠? 63mm입니다. 이 바닥에서 위에까지가 63mm네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카피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카피 명령어로 선을 그리겠습니다.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그리고 기준점을 클릭하고 얘 위쪽으로 가서 6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ESC. 그러면은 자, 거리값을 입력해 보면 측정해 보면, 그렇죠? 밑에 선에서 윗선까지 64.5라는 치수로 선을 하나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나머지 이 선을 경계로 위쪽은 잘라야 되는데, 자, 트림 명령어로, 그렇죠?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자르기를 해도 되지만은, 자, 이때는 자, 오른쪽에 보니까 라운드가 있네요. 그렇죠? R5가 두 개라는 거죠. 자,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하나. 그래서 한 개, 두 개. 그래서 2-R5라는 겁니다. 반지름은 이 라운드의 반지름은 반지름이 5라는 값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라운딩 명령어 있죠? 필렛. F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반지름 값이 5입니다. 그렇죠? 밑에 보시면은 목각기 반지름을 지정하랍니다. 그래서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클릭을 이 선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자, 클릭하니까 위에 선이 사라지면서, 그렇죠? 이렇게 라운드가 되는 거죠. 굳이 자르지 않고 자를 필요 없이, 자르고 또 필렛 명령어로 라운드를 줘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필렛 명령어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엔터 클릭. 그러면 직전에 사용했던 필렛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그렇죠? 다시 클릭하시면 돼요. 이 선을 먼저 클릭해도 되고 이 선을 먼저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클릭하고 클릭. 그러니까 반지름 값을 입력해 보면요. 자, 어떻습니까? 반지름이 5인 선이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라운드를 가진 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선은 뭘까요? 이 선.
거리값을 얼마를 가진 선일까요? 이 선에서 밑에 선에서 이 선까지의 거리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4.5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께로 4.5라는 두께를 가진 이런 선이 이렇게 4.5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선이 4.5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이 두께가 4.5이기 때문에 여기도 4.5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제작을 이 부분에 대한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 부분이 왜 두께가 동일한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 대한 높이가 4.5이기 때문에 이 선도 4.5라는 거죠. 선을 한번 옆으로 끄어 보면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측면에서 이 측면도에 대한 이 선에 대한 부분이 자, 정면도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께는 4.5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옵셋 명령을 하셔도 되고요, 카피 명령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카피 명령으로 할게요. 4.5 그러면 4.5만큼 카피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이 원을 그릴 텐데 이 원에서 자, 높이가 48이네요. 바닥에서 48mm고 자,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중간 지점입니다. 그렇죠? 43에 대한 중간 지점이네요. 21.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피 명령으로요. 또는 옵셋 명령으로 제일 밑에 선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기준점을 클릭 후에 위쪽으로 가서 48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렇죠? 그러면은 이 높이는 48mm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카피 명령으로, 그렇죠? 카피 명령으로 객체를 선택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아무 선을 선택해서 중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또는 라인 명령으로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똑같은, 그렇죠? 치수를 가진 선이 되는 거죠. 원하는 위치에 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원 그리기 명령어인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런 중간점 있죠? 중간점을 클릭해서 자, 지름이 19입니다. 반지름은 계산이 안 될 때는 그렇죠?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해서 지름을 입력하시면 되죠. 19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자, 중심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중심선을 그려야 됩니다. 중심선을 그려야 되는데 자, 중심선은 항상 이런 외형선, 이런 선에서 조금 벗어나게 구분이 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원에서 옵셋 명령, 이때는 옵셋을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원을 선택하고요. 위쪽으로 가서 안쪽이 아닙니다. 위쪽으로 가서 클릭. 그러면은 옵셋이 되죠. 자, ESC에서 명령을 종료하고요. 자, 트림 명령으로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좀 전에 옵셋을 했던 이 원을 선택하고 엔터 클릭. 자, 이렇게 선들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도 이 원도 삭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선을 선택해서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선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자, 이 부분도 중심선인데 자,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때는 특성창을 열어서 선에 대한 축척을 줄임으로써 이렇게 중심선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이런 부분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한 선만 선택해서 이렇게 선에 대한 축척을 설정해서 이렇게 중심선 또는 히든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아직 표현이 안 됩니다. 평면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원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단 평면도를 한번 그려놓고 자,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때는 자, 폭은 동일하죠? 43이라는 폭은 위의 제품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이렇게 두 선을 그리고요. 아무렇게나도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자, 이 선과 이 선이 동일한 위치라고 보시면은 자, 27mm가 아래쪽으로 내려왔네요. 카피 명령어 또는 옵셋 명령어로 27mm만큼 카피를 하든지 옵셋을 하시면 돼요. 27 입력하고 엔터 클릭. 저는 카피 명령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렛 이 부분은 모서리가 둥근
그렇죠? 라운드가 반지름이 5인, 원이 두 개죠. 2-R 오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반지름이 5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필렛 명령어로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좀 전에 반지름 값을 5로 입력했기 때문에 자, 반지름 값을 입력할 필요 없죠. 클릭하고 클릭, 엔터 클릭. 그러면 직전에 바로 사용했던 필렛 명령어도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클릭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 잘라도 되고, 그렇죠? 잘라도 됩니다. 그리고 또는 필렛 명령어 있죠.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어떻게 될까요? 클릭하니까 라운드 반지름 값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서리가 뾰족한 모서리로 이렇게 선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형태는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선, 이 부분에 대한 선에 대한 거리값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뭘까요? 또 측정을 해보면은 4.5입니다. 자, 이 선과 동일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죠? 평면도를 이 우측면도와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가고요. 자,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킬 때 객체를 선택해서 자,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립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이 선에 대한 부분을 위로 올려서 이 부분이 끝점이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 선과 일치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일치를 시키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들은 위쪽과 하나의 일치하는 위치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4.5라는 겁니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 이 부분 하나, 이 치수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도 카피 명령어 있죠. 카피 명령어로 입력해서 자, 이 선을 선택해서 클릭해서 밑으로 가서 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렇죠?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이 오른쪽에서 7.5mm, 28mm씩 이렇게 갔네요. 자, 이때는 카피 명령어 있죠. 또 없애 명령 하셔도 상관없어요.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를 선택하고, 그렇죠? 객체를 선택하고 7.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다시 엔터 클릭. 그러면 카피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그렇죠?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기준점 클릭 후에 28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렇죠? 그리고 이 원에 대한 센터 중심선은 이렇게 19mm 위에서 19mm가 떨어진 위치에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해서 19mm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렇죠?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기준점 클릭하고 밑으로 가서 19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이 위치가 이 원에 대한 센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 원이 6.6이네요. 그렇죠? 홀이 6.6에 대한 지름을 가진 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을 그려도 되지만은 자, 원을 한번 여기 밖에서 그려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아무 지점이나 C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아무 지점 클릭해서 자, 지름이 6.6입니다. 반지름은 3.3이죠. 자, 계산하기 힘들다 그러시면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해서 지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6.6 이렇게. 그러면은 지름이 6.6인 원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라인 명령어로요. 이렇게 4분점에 대한 십자가의 모양을 선을 그리고 옵셋 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왜 그럴까요? 중심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선들은 중심선이 되면서 이 원에 대한 부분과 구분이 되게끔 조금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셋을 1로 할까요? 이번에는 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옵셋을 이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클릭. 그러면 이렇게 옵셋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ESC 눌러서 명령어 종료하고요. 그리고 익스텐드 있죠? EX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저 같은 경우는 익스텐드는 EE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EX를 입력하시면 돼요. 엔터 클릭하면 익스텐드가 실행됩니다. 그렇죠?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자, 드래그, 중간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장까지 한 번에 연장이 되죠. 그리고 이 선은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선을 선택해서 두 개의 선을 선택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중심선으로 바꿔주는데 바뀌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해서 강제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어떻게? 마우스 클릭해서 특성 또는 S 입력 또는
객체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1, 숫자 1을 누르면 되죠. 자, 특성에서 자, 일반에 보시면은 선 종료 축적이 있죠. 자, 이 부분에 0.5를 입력해 볼게요. 0.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중심선으로 마크로 바뀝니다. 그죠? 1.선선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을 여기로 복사를 해도 되고 무브 명령어, 이동하기 명령어로 가져가도 됩니다. 자,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중간점, 중심점을 선택해서 자, 이 부분 그렇죠? 교차점 있죠? 이 부분을 클릭. 그럼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원을 또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죠? 동일한 원이죠. 두 개의 원입니다. 6.6이라는 홀이 두 개라는 거죠. 이 원과 이 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피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중심선까지 선택하는 게 맞겠죠? 엔터 클릭. 중간점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 지점. 이 선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끝점을 하셔도 됩니다.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클릭. ESC.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선들은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표현 안 된 게 하나가 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중심선이 있고, 자, 이 선들이 이 홀에 대한 19mm에 대한 표현입니다. 표현을 한 것이 이 평면대에 보이는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센터선을 기준으로, 그렇죠? 이 선들을 위쪽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선들은 히든선이겠죠. 자, 이 선들은 히든선입니다. 002번으로 바꾸고요. 자, 이 선은 이제 중심선입니다. 그렇죠? 001번으로 바꾸고, 자, TR 트림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경계선을 두 개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지웁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은 또 이 외형선에서 벗어나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스트레치 명령입니다. 그렇죠? 객체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죠. 이렇게 선택해 버리면 이 선까지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국부적인 이 선만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위치에서 이 선만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선들은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점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형태가 같이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를 이 지점 클릭해서 자, 위쪽에 대한 부분만 선택. 엔터 클릭. 아무 기준점 클릭해서 위쪽으로 가서 2mm만 한번 벗어나게끔 만들어 볼게요.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다시 엔터 클릭. 그러면은 스트레치 메뉴가 실행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밑에 쪽을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 클릭. 자, 아무 지점 기준점 클릭해서 밑으로 가서 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서 이렇게 중심이 됐는데 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매치 플롭 있죠? MA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 선택하고요. 좀 전에 이 객체는 강제적으로 0.5만큼 축척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사를 해버리면은 엔터 클릭. 어떻습니까?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선도 특성창을 열어보면 선 종류 축척이 0.5로 바뀌어 있는 거죠. 원래면 1인데,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저희가 특성을 이쪽으로 매치를 시키기 때문에 이 선도 이제 0.5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배웠던 명령어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다 됐어요. 하지만 자, 조금 내릴게요. 자, 이 부분에는 표현이 안 됐죠. 어떤 부분이죠? 자, 이 홀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 튀어나왔던 부분이 자, 이 부분인 거죠.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선을 하나, 자, 그래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이 사각형이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이 사각형이 여러분들 얼굴 쪽으로 입체적으로 돌출이 된다는 겁니다. 몇 미리? 27mm겠네요. 27mm만큼 돌출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이제 이 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선들을 표현을 하면 되죠. 하지만 숨어 있는 선입니다. 그렇죠? 자, 이 선에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원이 홀이기 때문에 이 선에. 그래서 히든 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요거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냥 그릴까요? 자, 선을 이렇게 그려서 그립니다. 하나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중간선, 그렇죠? 이 선은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이 선들은 히든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지우고요. 이렇게 스트레치 명령어 동일합니다. 그렇죠? 클릭해서 2mm, 다시 스트레치 명령어로 2mm, 그리고 또다시 이 부분을 중심선처럼 표현을 하려면 MA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부분을 객체를 복사해서 이 밑으로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 이 선을 옆에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면은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죠? 복사만 해가면 됩니다. 그렇죠?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자, 아무 지점, 중간점을 하셔도 되고 밑에 끝점을 선택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히든선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 기준이, 그랬던 기준이 이 원에 대한 중심선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선도 중심선의 기준으로 옮겨야 됩니다. 클릭해서 클릭, 직기점이 생성되죠. 클릭, ESC.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우측면도를 그려야 됩니다. 우측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했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카피를 갑니다. 카피를 해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자, 로테이트 명령으로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들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려볼게요. 자, 선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실제로 정면도와 평면도만 있다면은 우측면도는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어떤 부분이죠? 이 선은 어떤 부분입니까?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 부분. 그래서 이 두 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은, 이 선을 기준으로 일단은, 자, 자를게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는데, 자, 이 선이, 이 두 개의 선이, 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자, 이 선이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선입니다. 하지만 위쪽으로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위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트림 명령으로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자, 이 부분도 그러면 선은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두 개에 대한 4.5mm만큼 벌어진 이 간격을 가진 선이기 때문에 이 선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재는, 이 제품은, 이 도면은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는 연결된 니은자로 모양으로 이제 꺾여 있지만은 하나의 소재로 연결된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는요. 자,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실제로 T수가 두께가 4.5이기 때문에, 자, 이 라운드는 4.5로 하겠습니다. 필렛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아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 입력하고 엔터 클릭, 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 선, 이 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표현을 하려면은, 자, 이 선을 선택해서 밑으로 내리고요. 자, 이 원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 원과 이 원, 이 형태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복사하기 명령으로요, 이 기준점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클릭. 그러면 끝납니다. 그리고 또 표현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이 원, C9파에 대한 원이 표현이 덜 됐죠. 그래서 센터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요. 위에 이 형태를 복사해 갑니다. 이 형태가 좀 전에 이 형태가, 그렇죠? 좀 전에 이 형태로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직교점으로 선택해서 복사를 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43mm) 그쵸? 밑으로 64.5네요. 64.5 그리고 4.5입니다. 자, 이런 형태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자, 27mm입니다. 그렇죠? 27mm.
이런 형태입니다. 그쵸? 하지만 모서리에 대한, 그쵸? 모서리도 좀 라운드가 돼야 되겠네요. 대충 비슷하게 표현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죠. 그쵸? 이런 형태에 여기에 구멍이 두 개 있고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형태는 간단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그려봤는데, 자, 이 제품을 소재를 어떻게 만들까요? 자, 기준은 4.5라는, 그쵸? 4.5라는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재질은 세겠죠? 철입니다. 철. SS400이라는 재질에 대한 철입니다. 철. 자, 그런데 자, 이 제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자, 이 선은 제가 가상선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형태로 만들기 전에 자, 이런 형태로 모형을 자릅니다. 자른다는 게 자, 소재를 4.5T라는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4.5라는 게 있는 거죠. 4.5라는 소재를 레이저라는 가공기 모형을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재가 이렇게 큰 판재에 이 두께는 4.5T입니다. 두께 4.5T를 이런 제품들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해서 5개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해서 셀을 절단할 수 있는 레이저라는 기계로 이렇게 모형을 땁니다. 원형으로 홀도 다 내고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따옵니다. 이 선은 없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형을 따옵니다. 따면은 자, 이 형태의 모형이 나오는데 자, 이 형태의 모형을 자,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90도만큼 절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자, 예를 들어서 4.5T입니다. 그쵸? 잘랐을 때 측면에서 보면은 4.5T입니다. 4.5T죠.
자, 이런 형태로 잘랐습니다. 그렇죠? 절단을 해온 거죠. 이렇게 모형을 제작을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잘라온 겁니다. 홀도 가공도 하고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게, 이 레이저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 4.5T죠. 두께가 철판 소재가 4.5T입니다. 그러면은 이 4.5T보다 큰 지름을 가진 원은 이렇게 레이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4.5보다 작은, 예를 들어 4파이에 대한 홀은 가공을 잘 안 해줘요. 잘라주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4.5T의 소재가 4.5T다 그러면은 레이저를 자를 때 홀도 가공이 되는데, 홀은 사이즈는 이 T수보다 큰, 소재의 두께보다 큰 원을 가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소재가 10T다. 두께가 10입니다. 하지만 자, 원은 어때요? 6.6입니다. 하지만 10T이기 때문에 두께가 10T보다 원이 작기 때문에, 원의 지름이 작기 때문에 레이저로 잘라주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왜? 10T보다 두께보다 큰, 소재보다 큰 파이가 19이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 이런 형태들은 모형을 잘라준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은 가능하겠죠. 왜? 4.5T보다 큰 원들입니다. 그렇죠? 원 자체가 6.6파이에 그렇죠? 19mm, 19파이인 원을 홀을 가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이제 모형을 잘랐는데, 자, 이렇게 절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절곡을 90도만큼, 그렇죠? 90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 소재가 4.5T이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자, 어떻게 이 소재를 어떻게 절곡을 할까요? 자, 이런 형태의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이제 이 소재를 이 V블록이라는 부분에 올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렸어요. 자, 위에서 이런 뾰족한 툴이 있습니다. 툴. 눌러주는 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꾹 누르게 되면은 꾹 누르니까, 자, 이 형태가 누름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45도만큼. 이 각이 90도인 그쵸? 90도인 블록이기 때문에 이 형태로 눌렀을 때 이렇게 절곡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다는 겁니다. 굳이 이 철판 하나를 다시 이어서 붙여서 뭐 용접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고, T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4.5T라는 T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소재의 두께로 이렇게 절곡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4.5T라는 게 이 부분도 4.5라는 거죠. 한 소재의 두께로 만들었기 때문에 4.5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이, 저는 보통 이 절곡, 이런 90도라든지 이렇게 철판을 절곡했던 제품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서리 부분, 이 눌러지는 부분 있죠. 눌러지는 부분은 90도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직각으로 표현하고요. 반대쪽 이렇게 구부러지는 늘어나는 부분은 이 두께에 대한 소재의 두께에 대한 부분으로 반지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모서리도 작은 라운드가 맞지만은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제작하는 업체마다 이런 사용하는 툴들이 다르기 때문에 연신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게 힘들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업체마다 전에서 연신율이 얼마냐, 라운드는 얼마를 줘야 되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표현을 절공을 했던 이런 제품, 철판을 하나를 가지고 꾹 눌러서 이 부분을 눌러서, 그렇죠? 이런 칼로, 뾰족한 칼로 눌러서 이렇게 만든 제품들은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 제품이 하나의 소재로 만들어서 절곡이 됐구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표현을, 자, 이 부분이 없다. 자, 이 부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R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표현은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만 표현하더라도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직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형의 소재를 사와서, 그쵸? 이만큼 깎아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깎아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은 항상 라운드로 표시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만이 제품이 형태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제품 소재를 레이저라는 집에서 이렇게 잘라와서 이렇게 절곡을 해서 만들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형태가 좀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 간단한 이 도면을 좀 그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형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배웠는데, 자, 이런 부분, 이 만들어지는 내용들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개념은 알고 계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도면도 그려보지만은, 그렇죠? 도면도 그려봤지만은 이런 부분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완전히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설계를 하시면서 아마 레이저집이라는 레이저 이런 형태로 잘라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작을 이제 의뢰를 하면서 아마 소통도 하고 이 업체랑 통화를 하면서, 그렇죠? 이런 작업에 대한 내용들도 아마 접하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설계라는 게 이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그렸지만은 제작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렸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도면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제작을 하는, 제품을 제작하는 이제 방법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도형 그렇죠? 이 모양에 대한 도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들에 대한 이런 도면들을 많이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 도면 예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이 센서 브라켓라는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